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이 재성에 대한 수업이었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격을 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유제격 패인자. 자, 유제격 패인자는 뭐예요? 제격의 인성을 두르고 있는 거죠. 제격이 인성으로 성격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개고 죄불귀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되게 외로운 죄라서 귀할 수가 없다. 제격이 인성으로서 격이 되면은 성격이 되면은 외로운 죄라서 그렇게 귀하지 못하다. 그렇죠? 근데 그러나 뭐냐면 해인 방신 그다음에 즉인 취기 그랬어요. 그러나 인수를 인수가 인수를 차고 인수 페인이죠. 페인이 차고 있는 인성이 내 몸을 돕는다면 그러면 즉 그것은 귀함을 인성으로서 귀함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어, 여을미 갑신 병신 경인 증참정지명 시야 그랬어요. 자 을미 갑신 병신 경신은 경신과 같은 것은 바로 증참정의 명조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음, 자, 제격의 인성을 두르고 제격의 인성을 두르고 있는 것은 되게 외로운 죄라서 귀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그러나 인성이 내 몸을 도우면 즉 인성으로 귀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제격의 인성을 써서 성격이 된 사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을미, 갑신, 병신, 정인이라고 하는 이런 거와 같은 증참정의 명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증참정의 사주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미, 갑신, 병신, 경인이네요. 자, 병화일간이 신월에 출생했습니다. 자, 신월에 출생했으면 이제 경금이 이제 당령이면서 시간으로 또 경금이 투간까지 했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지지에 신금이 두 개나 있지만 천간에는 재성은 하나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재성 하나밖에 안 나. 이거는 노출이 아니죠. 그렇죠? 어, 그래서 그것은 제격의 노출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편제격이네요. 편제격. 편제격인데 편제격이면 식상을 보든지 그쵸? 식상생재가 돼야 되니까 제 성격에서는 식상을 보든지 아니면은 정관으로서 죄를 지키든지 이렇게 이런 순용을 써서 성격을 시켜야 되는데 이사주는 식신도 없고 식신은 음, 토인데 그쵸? 천간으로 지금 토가 드러나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관성은 수인데 수도 천간에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식신도 없고 관성도 없으니 이 제격은 외로운 제인 거죠. 내가 상생할 관도 없고 내가 상생받을 지금 토도 없는 상태이니까 이 연지에 있는 이 미토는 축토가 와야 쓸 수 있죠. 축미충이 돼야만이 미중의 기토가 통해서 토생금을 할 수 있지. 미토 혼자서는 지금 고요하게 지지에서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제격이다. 하지만 이 간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이 간목은 인에 통근하고 을목은 미에 통근하고 있으면서 갑을목이 이 왕성한 인성이
예, 목생화로다가 일간을 생화하고 있으니 이 일간은 지지에 근도 없지만 미중의 정화의 통고는 약하게 하고 있지만 세력이 없는데 왕성한 인성의 생을 받음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이 재를 화급급으로 다스리고 있는 사주다. 그래서 이 사주는 병화가 신월에 그쵸? 경금이라고 하는 편재를 인성이 지지에서도 통근에서 장생지로 병화를 생하고 천간으로까지 드러나서 목생화를 하니까 이 병화는 인성으로 강한 사주죠. 그렇죠? 이렇게 인성으로 강하니까 이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를. 그래서 귀한 사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제극인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병화일주가 이렇게 을경합은 멀어서 안 되죠. 하지만 이게 갑경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갑경충이. 예, 금극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갑목이 인에 통근하고 인중에서 장생으로 이렇게 일간이 투했기 때문에 이 일간은 인성으로 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에서 공부했죠. 만약에 병화가 가장 강한 것은 4월을 만나거나 또는 5화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병화한테는 록지와 왕지가 돼서 이것이 가장 튼튼한 그런 근황한 사주가 되는데 이거하고 세력이 똑같은 것이 편인이죠. 편인. 그렇죠? 편인은 뭐예요? 편인은 양간할 때 편인은 장생지예요. 그래서 이 장생지를 만나면은 록지나 왕지를 만난 것처럼 튼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가 지지에서 묘목을 만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인목은 로강지를 만난 것과 같기 때문에 일간이 인성으로 강하기 때문에 이미 재성을 누르고 있어서 이 금이 재성이 일간한테 눌려가지고 금극목을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비견겁제가 있는 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중의 인성에 의해서 이것이 재화가 됐다. 이렇게 살펴봐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거 분석하기가 어려운 사주지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잠깐 하나 사주를 살펴보면 이런 사주도 있어요. 신축, 경인, 그 다음에 병신, 그렇죠? 그 다음에 신묘. 그래서 병화일간이 그렇죠? 이 재성이 이것도 재성이고 이것도 재성이고 이것도 재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랑 다른 것은 여기는 재성이 하나만 맑게 투했지만 여기서는 재성이 노출이 많은 거예요. 재성이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출된 거라서 이게 이제 문제죠. 이 노출된 것이 그렇다고 해서 정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노출돼서 이것은 거의 파격에 가까운 그런 사주인데 이 사주가 인월에 출생하고 축인묘로다가 이루어져 있어서 인성이 굉장히 강하죠. 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는 이미 인성의 장생지에 로강지와 같은 왕성한 월에서 장생지로 이렇게 목생화를 받고 인중의 병화가 투간에서 일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많은 재성들을 충분히 이 병화는 다스릴 수 있는 거죠. 화급금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보감을 보면은 병화일간이 이렇게 인월에 봄에 출생하면 왕성한 엄마로부터 생을 받아서 왕한 엄마로부터 자식이 왕성하기 때문에 재성을 이렇게 여러 개 보더라도 부귀할 수 있다라는
또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주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사주는 지지로 재성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 천간에까지 나와서 이것도 세 개나 있지만 여기는 천간으로 노출돼서 이게 좀 잡되지만 지지는 이제 재성이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인성과 을목이 여기선 지지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축토에서는 축토가 또 이 경신금들의 양지와 경금의 묘지가 되기 때문에 기적으로는 12운성인 기적으로는 이 일지에 있는 금까지 다 이렇게 묘지나 양지로 들어가 있는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인묘로서 인성이 왕한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주나 잘못 볼 수 있죠. 크게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주가 철학 박사라는 거죠. 일단은 철학 박사고 만학도로서 계속 공부에 정진하고 있는 사주예요. 60이 넘도록 이런 사주고 그 다음에 이사주도 뭐 이사주랑 크게 뭐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이사주도 귀하다는 거죠. 증참정의 사주가 부귀한 사주로 이렇게 예문이 들어왔는데 이사주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일단은 일간이 인성의 생을 봤는데 이게 만약에 묘월이었으면 묘월에 천간에 뭐 을목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 묘월하고 지지의 묘목을 갖고 있는 인성하고 인월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래서 여기는 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는 시간에 있어도 이 인목이만큼 작동하는데 여기서는 인월이기 때문에 이걸 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격이죠. 제격이 인성을 만나면 식상을 극제하니 제격이 이렇게 인성을 만나면 인성 자체가 무기토를 다 극제하죠. 무기토가 있더라도 그래서 극제하니 이 재성을 어떻게 토생금으로 재성을 생할 수 없죠. 인성을 차고 있으면 그렇죠. 상관없어 외로운 재가 되는데 그러나 일간이 약한 제격은 일간이 이렇게 로강지가 없어서 약한 제격은 재성을 다루기 위해서 인성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인성이라는 지식을 통하여 재성을 취할 수 있어서 귀한 사주가 된다. 네, 재성이 많고 적금과 인성의 왕세 강약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사주는 금도 이렇게 세 개가 있지만 인성도 이렇게 또한 세 개가 있어서 균형을 잘 갖추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증참정의 사주는 그래서 을미갑신 병인 경인인데 병화일간이 신월에 출생하고 그쵸? 그래서 다시 사주를 적어 보면은 그다면 을미 그다음에 갑신 그다음에 병신 경인이었죠. 그래서 이 인목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장생지 하나가 이게 그래서 신월에 출생했어요. 월령이 이미 병지죠. 병지. 그죠? 병화한테 신금은 병지니까. 그래서 휴수무력해요. 그럼에도 시간에 이 인목 하나 때문에 굉장히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격인데 편제격은 일간이 강해야 하는데 이 사주는 일간이 월지에서 신령했죠. 그리고 일지에도 신령하고 실지했어요. 그러나 연월 천간에 갑을목 인성이 노출되고 시지의 인목이 일간의 장생지로 돕고 있고 또 연지의 미토에 약하게나마 정화의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으로 인하여 충분히 재성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신강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는 신금 재성 두 개가 인목 인성 하나를 충하지 못하니 그 두 개가 인신충이 안 되죠. 못하니 인성도 강하고 재성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여 유정하고 유력함을 겸비한 사주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 있잖아요. 뭐 유정 무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두 개의 신금이 하나의 인을 충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1부, 2부에서 다 이미 공부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앞부분에서 다 익히고 있어야 이렇게 예문을 우리가 이렇게 풀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면은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진도가 안 나가고 엉킬 수 있으니까 하여간에 이 부분에 약한 분들은 1부, 2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기를 권합니다. 자,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연재인 불의 상병 여을미 기묘 경인 신사 을여 기양불 상능 즉 유호처 소부이이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는 그러나 그렇지만 재와 인이 서로 나란히 드러나서 나란히 있으면 마땅하지 않다. 재인이. 그러니까는 재성과 인성이 청간으로 드러나서 마땅히 나란히 나와 있으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을미, 기묘, 경인, 신사, 그쵸? 신사, 을미, 기묘, 경인, 신사는 그쵸? 을과 더불어서 기토가 서로 이 두 개가 서로 뭐예요? 서로 불상능이죠. 서로 마땅하지 못해서 호처 좋은 곳에 처해 있더라도 결국은 소부에 불과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을미, 기묘, 경인, 신사를 지금 예문으로 들었습니다. 자, 경금일주가 묘월에 출생했네요. 묘월에 출생해서 이것은 정제격이에요. 정제격이 천간에 투간까지 했어요. 투간을 했는데 뭐냐면 월에 이렇게 인성이 드러났네요. 월에 인성이 드러나서 월에 인성이 드러났으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이 재성이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해서 제극인을 해버리니까 인성의 일간이 인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인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여기는 겁재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양행 겁재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이 또 쟁제까지 되는 거죠. 쟁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사주는 재성이라는 것이 인묘로다가 물이 지어 있고 해묘미 사마까지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작은 부자에 불과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탐재기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성을 경금일주가 일단 신약하잖아요. 지지에서. 경금이 장생지, 사화의 장생지만 갖고 있지 이게 절지에 앉아 있고 절태지에 앉아 있고 그쵸? 그래서 미토의 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묘미로 무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하죠. 병화가 인월의 장생지를 얻은 거하고 경금이 사화의 장생지를 얻은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 경금은 물론 사화의 하급금에 의해서 재련돼서 나와야 되는 거이지만 어쨌든 이 사화가 장생지이지만은 화급금을 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임목의 목생활을 하면서 하는 장생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한 인성이 이렇게 제극인으로다가 그래서 이거는 장생지지만 칠살이 되는 거고 경금한테 또 인성은 병화의 인목은 장생지지만 이거는 인성이 되는 거에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 이것도 구분하셔야 되고 더불어서 일단은 경금이 신약한데 기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재성이 암장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천간으로 투간해 갖고 나란히 나와서 이렇게 목국토로 제극인을 하는 바람에 이 사주는 재가 많아도 탐재개인으로 인해서 작은 부자에 불과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성의 생을 못 받은 거죠. 물론 그나마 작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시간에 있는 이 신금이 그나마 금극목을 해서 이 재성을 극을 해갖고 그나마 인성을 어느 정도 보호했기 때문이기도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극인으로 파격이죠. 격은.
격은 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성과 인성이 서로 나란히 위치하여 제극인이 되면 탐재개인이다. 예를 들면 이거죠. 을미, 기묘, 경인, 신사의 사주팔자를 살펴보면 경금일간이 묘월에 출생하여 연간으로 을목 정제와 기토 정인이 나란히 투간되고 시간의 신금 겁재는 사중 병화와 이렇게 자화간합이 돼가지고 이것도 겁재가 양인 겁재가 이 을목을 쳐주지 못해서 이렇게 자화간합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을목 정제격을 구하였으나 그쵸? 이게 겁재의 쟁제로부터 구하였으나 이 목국토는 해결을 못한 거죠. 그래서 목국토의 제극기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작은 부자에 불과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 시기, 겸용, 인자, 그 다음에 시겨인, 양불, 상해, 그 다음에 혹, 유, 암관, 이, 거, 식호간, 개, 귀, 격야, 그 다음에 여오, 방안명, 경술, 무자, 병진, 경여, 병, 격양, 그 다음에 무의, 불상극, 시식, 여인, 불상, 애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간에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식신이 용신인데, 인성 용신을 겸하는 것은, 그러니까는 식신이 용신인데 제격에서 식신을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인성도 겸하는 경우, 그렇죠? 겸하는 경우 이럴 때는 식신과 인성이 두 개가 서로 장애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제격에서 식신도 쓰고 인성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식신과 아까 제인불해가 돼야 되는 것처럼 식신과 인성이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가 꺼리지 않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다음에 혹은 또는 관성이 그렇죠. 혹은 관성이 암장되어 있는데 혹 관성이 암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인데 식신을 제거하고 관을 보호하면 그렇죠. 이때는 모두 귀격이다. 귀격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 관성이 암장되고 식신격에 그렇죠? 아주 제격에 제격에 관성이 암장되어 있는데 식상을 제거하고 관을 보호하면 그것도 기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예문을 갖고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방안의 명이네요. 오병안의 명이 경술 무자 병진인데 그쵸? 경금과 병화가 두 개, 병화 두 글자가 여기 사이뜰 격자죠. 그두 글자 사이에 뭐가 있냐면 무토가 있어서 서로 상극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식신과 인성이 서로 그렇죠? 서로 꺼리지 않는 것과 같다. 꺼리지 않는 것과 여기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격이 식신을 쓰는데 일간이 신약하여 인성을 함께 쓸 때 이렇게 이제는 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인성과 식상이 서로 장애가 없어야 한다. 이게 이제는 하나고 또는 제격의 관성이 암장되어 있을 때는 인성이 식상을 제하고 정관을 보호하면 제격의 정관을 쓰는 사주가 되어 기격을 이룬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오방안의 명조로 인성과 식상이 서로 장애가 없는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술, 무자, 병진이네요. 자, 무토일간이 자월에 출생했어요. 그러면 정제격이죠. 이 정제격이 비견이 있고, 그렇죠? 비견이 있고, 그 다음에 식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무토일간이 정제격이 원래는 이 식신 하나만 있어도 격이 성격되는 거죠. 이렇게 식신 생제격으로 성격이 되는데 이 무토가 신약하진 않아요. 진중에 근도 있고 수중에 근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인성이 떠 있는 거예요. 인성이 투관되어 있어요. 투관되어 있으면 이게 편인이니까 편인도식으로 이 식신을 극해버리면 이때는 이 정제격이 이제는 상신을 그쵸? 순용해야 될 용신을 잃어버리니까 격이 파격이 될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 사주는 비견이 드러나가지고 이 병화가 병화 편인이 경금을 극하지 않고 이렇게 화생토로 비견을 생한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부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비견의 쓰임이 이렇게 큰 겁니다. 비견이. 만약에 비견이 없었다면 이 병화는 일간을 생하고 식신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화극금으로 가죠. 근데 만약에 근데 이사주는 이 비견이 없어도 일간이 근이 있기 때문에, 지지에 근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지지의 비견겁제에 근을 갖고 있을 때는 이 천간에 비견이 드러나 있지 않아도 얘는 이렇게 일간을 생하고 식신으로 나갈 수 있어요. 요 차이를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일간이 근황하면 비견이 없어도 일간이 근황하니까 인성을 내가 땡겨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식신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지에 근이 없는 상태에서 비견이 없다 천간에 그럼 이거는 바로 도식입니다. 식신이 편인이 식신을 극하는 겁니다. 극하는 거. 그렇죠? 근데 이사주는 완벽하게 근도 있고 비견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인성이 있더라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견 일간도 생하고 비견도 생해가지고 이런 비견 겁재가 다시 식신을 생하니 식신이 아주 왕성해서 식신도 아주 재능이 뛰어난 능력 있는 식신이 재를 생하는 구조가 돼가지고 이것은 격국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방안의 사주팔자는 경술 병진으로 무토일간이 자월에 출생했어요. 무토일간이 자월에 출생하고 정제격이고 그래서 연간의 경금 식신이 여기 드러나서 이렇게 제투 식신격이죠. 재성이 투한 식신을 봐서 성격이 되었다. 좋은 것은 월간의 비견이 식신을 생화하는 것이다. 좋은 것은 월간의 비견이 이렇게 식신을 생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편인이 투간되어서 식신을 탈식하면 합격이 되는데 시간의 병화 편인은 월간의 비견으로 이렇게 설화돼 가지고 비견무토는 경금식신을 돕게 된다. 이것이 식신과 편인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는 식신과 제격에서 식신과 인성을 같이 쓰는 경우에 저는 장애가 되지 않는 예를 살펴본 거고요. 자, 다음은 평강백의 명조를 살펴보는데 이것은 식상을 제거하고 암장된 관성을 보호하는 예문으로서 나와 있는 사주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 평강백명, 그 다음에 임진을사 계사 신유, 그 다음에 수식 인상극 이각존 사중 무관, 그 다음에 시거 식호관야, 그 다음에 반시즉, 그 다음에 감복의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평강백의 명조는 임진을사 계사 신유인데 비록 식신과 인수가 서로 극하더라도 그래더라도 뭐예요? 이것은 도리어
사중의 무토 관을 존속시키는 것이니까 그쵸? 사중의 무토 정관이 있는 것이니 이것은 뭐예요? 식신을 예, 제거해서 정관을 보호하는 것이다.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것은 이와 반대되는 반대의 경우에는 뭐냐면 복이 예, 감소된다. 이와 반대되면 복이 감소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예문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주는 임진, 을사, 계사, 신사인데 저 어, 계수일주가 4월에 출생했어요. 4월에 출생했고 그러면 이거는 정제격이죠. 정제격인데 어, 정제격인데 겁재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식신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식신도 나와 있어서 이게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성격이 딱 되는 건데 어, 신금이 예, 편인 신금이 이거를 금국목을 해가지고 금국목을 하는 바람에 이게 저 금국목을 했으면 합격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금국목을 함으로써 뭐냐면 사중에 무토를 을목이 목국토하는데 이게 신금이 오히려 을목을 금국목 하는 바람에 사중의 무토 정관이 보존되어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예, 보호돼서 오히려 좋아졌다. 보존돼서 좋아졌다. 이런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 개수일간이 4월에 출생해서 정제격인데, 그쵸? 수생목 받은 을목이 예, 목생화 해가지고 이것도 제토 식신격이죠. 제토 식신격인데 문제는 이 신금이 금국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금국목이 될까요? 이거는 금국목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신금은 임수에 설계돼서 금생수를 합니다. 금생수를. 그렇죠. 겁재한테 금생수를 해서 겁재를 돕고 이 비견은 이제 편인은 오히려 겁재를 돕고 이 겁재는 오히려 을목 식신을 도와서 수생목 목생화로 잘 유기하게 돌아가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인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조금 억지가 있죠. 무슨 이게 억지냐면 이거죠. 어떻게 아무리 정관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이 사중의 무토를 이 을목이 목국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편인 도식으로 식신을 없애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이 무토를 보존했기 때문에 이 사주가 귀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오류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잘못된 거고 누군가 이거를 이제 편집하거나 옮겨 적을 때 이것을 잘못 적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공고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을목은 목토도 할 수 없어요. 목생화로 가지 목생화 화생토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게 목토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귀한 격국이다. 그렇게 뭐 정관을 보존하지 않아도 이 자체로도 이미 귀한 격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강백의 사주팔자는 임진을사 계사 신유인데 계수일간이 4월에 출생하여 정제격이고 월간의 을목식신이 투관되어 제투식신격으로 성격되었으나 시간의 편인 신금이 을목식신을 탈식하여 사중에부터 정관을 구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필자의 생각은 연간의 임수겁제가 시간의 신금 편인을 설화하고 월간의 을목 식신을 생화하여 제투식신격으로 성격된 것으로 보인다. 사유가 회합하여 금생수 수생목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용 상관자
다음에 재불, 심왕, 그 다음에 이비강, 그 다음에 약노, 일위, 상관, 이화지.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이것은 제격에서 상관을 용신으로 할 때 상관생제격이 되는 거죠. 제격의 상관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 제가 심히 왕하지 않고 심하게 왕하지 않고 비겁이 강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 자리에서 상관이 노출되어 뭔가 그것을 변화시키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선 저는 나오네요. 갑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밑에도 있는데 우선 급하니까 자, 갑자, 신미, 그 다음에 신유, 임진 이런 사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신금일간이 미월에 출생했어요. 미월에 출생해서 미중에 정을 기가 있는데 투간된 게 간목이 투간됐네요. 그래서 이것은 정제격이에요. 그렇죠? 정제격. 이 정제격인데 정제격인데 비견이 나와 있고 상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상관생제하는 상관생제격이라는 거죠. 상관생제격. 근데 이 상관생제하는 경우에도 이런 비견이나 겁재가 나와 있으면 유리하죠. 왜냐하면 일간만 있으면 신약하니까. 근데 이 사주는 일단 지지에 근황하고 비견까지 나와 있으니 이 상관은 똑똑한 상관이죠. 비견과 일간과 비견의 생을 받은 것이 상관생제로 하는 이런 격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제격인데 식신이 아니고 상관으로 나와 있는 상관생제격에서는 이 상관이 비록 흉신이라 하더라도 비견의 생을 받고 이렇게 재성으로 변화하는 거 변화하게 되면 이것 또한 기격이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 신미, 신유, 임진 이런 이와 같은 사주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런 사주에서 간목이 그쵸? 미토의 고지에서 투간됐죠. 미토의 고지에서 이렇게 투간되고 그 다음에 신금을 만나고 그 다음에 겁재를 만난 거죠. 신금을 만나면 비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신금을 만나면 비겁이 되는 거죠. 비견이 되는 거죠. 비겁이 되고 그 다음에 임수로 이 비겁이 뭐야? 임수에로서 겁재가 변화된 거죠. 임수에. 그렇죠? 이 비겁이 임수를 생했으니까는 그래서 들어가고 신금을 만나면 비겁이 되는데 임수는 비겁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임수는 어쩌고 이 비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변화시키고 죄를 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왕학사의 명조이다. 명조가 바로 이거죠. 그렇죠? 왕학사의 명조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다는 거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한번 원문을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갑자, 신미, 신유, 임진. 신금이 미월에 태어났는데 해묘미 삼합이 없어요. 근데 투간된 건 간목으로 투간됐으니까 정제격이고 이 정제격에서 이게 비겁이 나와 있으니 금극목이 돼가지고 합격이 되는 건데 시간의 상관이 드러나서 이 비겁을 상관이 설화해가지고 상관으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상관이 재를 생해주니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흉신이 비겁이나 상관이 흉신인데 이것들을 다 한 번에 해결해서 제격을 성격시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관생제격이라는 거예요. 자, 해설을 살펴보면 제격의 상관을 쓸 때는
재성이 퇴과하지 않고 겁재로 왕성한 일간이 상관을 생화하면 성격이 된다. 제격이 상관을 쓸 때는 재성이 퇴과하지 않고 겁재로 왕성한 일간이 상관을 생화하면 성격이 된다. 된다. 그다음에 상관이 재성을 만나면 상관은 재성을 생화하니 재성으로 변화한다. 예를 들면 왕학사의 사주팔자는 이러한데, 그쵸? 이러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갑자, 신미, 신유, 임진이다. 자, 신금일간이 미월에 출생해서 연간의 간목 재성을 격으로 정하고 시상의 임수 상관이 투관되고 월간의 비견, 신금이 함께 투관되어서 상관생제격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귀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이것은 상격에 속한다. 오히려 제격에서는 식신생제격보다는 오히려 상관생제격이 더 유능하죠. 영업능력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재성을 만들어내는 기술 능력이 식상에 비해서 엄청 뛰어나고 현대 사회에서도 식신생제격보다는 상관생제격이 더 상관생제격은 투자적인 면에도 굉장히 탁월하고 해서 상관생제격이 오히려 재물을 이루는 거로는 현대 사회에서 더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당구장 표시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진술충미 월은 회합으로 격을 정해야 하는데 회합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우선 천간으로 드러난 것을 격으로 삼는다. 진술충미토 격 잡는 법을 여기다 설명해 놨네요. 천간으로 드러난 것이 없으면 사령으로서 격을 삼는다. 그러니까는 진술충미월이 천간에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는 사령을 찾아서 초기, 중기, 봉기에 사령으로서 암장된 것으로 격을 정하지만 어쨌든 격은 이제 좀 실무자급으로 약간 떨어지는 암장되어 있는 격을 격으로 쓰니까 그런 부분도 저울질해서 분석을 할 때 참고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왕, 무겁이, 투상, 반이, 분리 그랬고 그 다음에 개, 상관, 본비, 미물 그 다음에 재경, 투겁 그 다음에 불득, 기이, 용지 여기까지 한번 끊을까요? 자, 재가 왕성하고 비겁이 없는데 상관이 드러나면 도리어 불리하다. 재가 왕하고 비겁이 없어. 근데 상관이 드러나면 상관생자가 된다고 해도 도리어 불리하다는 거예요. 비겁이 나와 있지 않으면. 자, 대개 상관은 본래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다. 그렇죠? 상관이라는 것은 원래 아름다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재가 약하고 겁재가 드러나서 겁재가 나와 있으면 그럴 때는 끊는 것이 연결해야 되겠네.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그것을 용신으로 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득이하게 용신으로 쓴다. 여기까지 끊었네요. 자, 그래서 제격에서 비겁이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상관을 쓰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비겁이 나왔을 때는 비겁이 제격을 파격을 만들기 때문에 상관으로서 비겁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상관생제 하는 것으로 격국을 성격시킨 거지 상관 자체만 있는 것은 제격에서 상관만 있어서 상관생제만 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로상, 그 다음에 하고 용피, 도사, 제우, 상이 사생관,
지구, 안망, 부기, 예, 안망, 부기호 그랬습니다. 자, 이 소리는 뭐냐면 왕성한데 뭐가 왕성해요? 재가 왕성한데죠. 재성이 왕성한데 상관이 노출했다면 어찌 어찌해서 어찌해서 이렇게 괴롭게 고달프게 그쵸? 이것을 예, 쓰느냐 이것을 쓸 수 있느냐 어찌해서 고달프게 그 용신으로 쓰겠는가 얘기죠. 그것은 재성이 이렇게 무리를 지음으로써 상관을 만나게 되면은 관의 생사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상관이 그렇죠? 관 정관의 생사를 갖추게 되는 것인데 이것으로 해서 어찌 그치 되니 어찌 뭐야 부귀를 부귀를 바랄 수 있겠는가? 부귀를 바랄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성이 왕성하다면 본래 정관을 용신으로 써야 되죠. 그렇죠? 재성이 왕성 정관을 써야 돼. 그러므로 상관을 쓰는 것을 꺼리는데 상관은 정관을 상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겁이 만약에 투관되고 재성이 노출되었을 때는 근데 정관이 그리고 노출되고 정관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상관을 써서 왕성한 비겁을 상관이 변화시켜 가지고 그 상관으로 재성을 생화해서 이 상관 생재격으로 성격을 시키게 되는 것으로는 귀격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러나 제가 이미 왕성하다면 굳이 식상생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상관생재가 필요하지 않으니 상관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재성은 정관을 생화하는 재생관으로 성격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상관을 잘못 쓰게 되면 재성이 암장되어 있고 천간에 상관을 쓰게 되면 운에서 정관을 만나거나 정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죠? 제격이 암장되어 있고 정관이 천간으로 드러나 있으면 상관은 오히려 정관을 상하게 할 뿐이니 상관을 만나면 부귀를 바랄 수 없다. 오히려 파격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 대살 유제 대칠살자 그쵸? 혹 합살 존재 혹 제살 생재 개귀격야 여기까지 끊으면 제격이 칠살을 대하고 있는데 혹여 합살을 하고 그쵸? 살을 합하고 재성을 존속시키거나 혹은 그쵸? 살을 제하고 생제를 하고 있는 경우 그쵸? 혹은 살을 제하여 제를 행하고 행해서 도우면 뭐냐면 이때는 모두 귀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모장원의 명조를 살펴보면 을류, 경술, 그 다음에 갑오, 무진이 이것인데, 그쵸? 무진인데 이것은 합사를 해갖고 죄를 존속시킨 것과 같다. 이런 거와 같다. 이거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장원의 사주는 을류, 경진, 갑오, 무진인데 간목일간이 진월에 출생했어요. 그래서 신자진 삼합이 없고 그 다음에 진중에서 을계무가 있는데 을목도 나와 있고 무토도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봉기가 투관한 걸 격으로 우선 잡으니 이거는 편제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편제격인데 편제격이 뭐냐면 을목 양인을 본 거예요. 그럼 파격이죠. 파격인데 다행히 월간에 칠살이 드러나서 이 칠살도 제격에서는 파격의 요인이고
양인도 파격의 요인인데 이 둘이 서로 합을 해서 의경합이 되어서 그죠? 이 제격을 보존했다. 재생살로 가게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양인한테 이거 뭐야 쟁제를 하지도 않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양인합살 자체가 이렇게 상신인 거죠. 요것이 상신이 돼서 이 제격이 성격이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해설을 살펴볼게요. 제격이 칠사를 만나면 합격인데 그러나 칠사를 합하거나 또는 식신으로 사를 제화하고 식신이 재성을 생화하면 모두 기격이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모장원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이렇게 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못하겠는데요.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도 다음 시간으로 연결해서 수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이 금방금방 가서 어쨌든 제가 타임을 제대로 잘 못 맞추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